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2019-20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준 플레이오프 2차전 목준석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포스코 케미칼 이상훈 감독의 붙박이 오더가 3일 연속 공개됐습니다. 근데 이 전략이 계속해서 통하고 있어요. 네, 무심 오더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쪽에서는 사실 다 정해져 있는데 상대편이 오히려 생각이 많아지면서 지금 계속 포스코 케미칼이 승리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과연 또 이 오더를 계속 사용을 했을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 무심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는 오히려 고도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백대현 감독 입장에서 더 고민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네, 백대현 감독이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오더가 더 궁금해집니다. 먼저 준 플레이오프 일정과 함께 라인업 확인해 보시죠. 자,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올라온 포스코 케미칼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1차전에 승리했습니다. 네, 2차전 오늘 벌어지고요. 셀트리온이 만약 승리를 거두게 되면 바로 내일 3차전이 연이어서 벌어집니다. 네, 자, 준 플레이오프 1차전 박건우, 이창석, 변상일 선수가 계속 등판을 했는데요. 근데 이번에도 3전 전승으로 박건우 선수와 이창석 선수가 승리를 거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부터 같은 라인업으로 지금 계속 등판을 하고 있고요. 박건우 선수와 이창석 선수가 사실 정규 시즌에서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네. 뭐 무패의 모습으로 완전히 환골탈태를 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 강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과연 오늘도일지 궁금한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자. 1국에서는 다시 한번 박건우고요. 그렇습니다. 박건우 선수 지금 2시간짜리 바둑 며칠 연속인가요? 4일 연속으로 2시간짜리 바둑을 두게 되는데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걱정은 되는데 네. 뭐 본인이 이제 뭐 아직 젊기도 하고 괜찮다고 했으니까 나왔겠죠. 자, 셀트리온에서는 거기에 대응해서 이원도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자, 2국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국에서도 역시나 이창석 네. 선수가 등판을 했고 셀트리온에서 신진석 카드 사용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창석 선수도 역시 4일 연속 2국에 등판이고요. 신진서 선수가 어제는 유니폼만 갈아입고 네. 사실 대국을 하지 못하고 그냥 기다리다가 갔는데 백대현 감독 입장에서는 신진서 카드를 써보지 못하고 어제 끝났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을 것 같고요. 네. 신진서 선수가 1시간 대국에 등판을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3국 속기대국 역시 변상일이고 최정 선수가 속기대국에 출전을 하네요. 네, 빅매치가 성사가 됐고요. 변상일 선수 역시 3일 연속 같은 3국에서 등판을 하고 있고요. 또 최정 선수 어제 2시간짜리 바둑 박건우 선수와 치렀는데 오늘은 이제 속기로 등판을 했습니다. 두 선수의 대국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전체 오더 상대 전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신진서 선수가 2승, 그리고 변상일 선수가 1승. 뭐 대국 판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박건우 선수와 이원도 선수는 첫 대결이고요. 최정 선수와 변상일 선수도 좀 두어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뭐 다시 한번 부딪혀보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고요. 네. 자, 오늘도 또 한 번의 붙박이 오더가 네. 나왔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장고대국에 이호승 선수가 한 판 정도는 배치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봤거든요. 네, 박건우 선수에게도 성적이 괜찮다고 하고요. 뭐 백대현 감독이 좀 아껴두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네. 이원도 선수가 정규 시즌에서는 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뭐 박건우 선수를 내가 한번 막아보겠다라고 자청을 했을 수도 있고요. 네.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뭐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사실 백대현 감독 입장에서는 가장 최상의 바라던 바는 아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실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신진서 선수를 누구와 붙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신진서 선수를 변상일 선수와 맞대결을 붙여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최상의 오더인데 네.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오늘 준 플레이오프 2차전이 펼쳐집니다. 셀트리온과 포스코 케미칼의 경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19-20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준 플레이오프 2차전입니다. 정규 시즌 3위 셀트리온, 그리고 5위 포스코 케미칼인데요. 자, 현재 포스코 케미칼이 준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를 승리했고요. 자, 오늘 2차전입니다. 먼저 1국에 등판하는 선수들부터 VCR로 만나보시죠.
네, 이원도 선수가 정규 시즌 좀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이 부진에 대한 만회를 포스코 케미칼 박건우 이창석 선수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박건우 선수도 정말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이원도 선수도 나도 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일 수 있겠고요. 네, 2시간 대국이 펼쳐집니다. 자, 이어지는 2국에 등판하는 선수들 역시 만나볼 텐데요. 자, 2국 선수들 VCR로 함께 만나보시죠. 나 2000년도 불패소년이 있었다면 2020년도 전승소년이 있었습니다. 무려 16전 전승의 신화를 써내린 신진서 선수인데요. 명언이네요, 전승소년. 자, 그리고 이창석 선수는 정규 시즌에서 역시 부진했지만 포스트 시즌 진출에서는 역시 불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불패 기사들끼리 만났습니다. 어떤 대국이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자, 이어지는 3국에 등판하는 선수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포스코 케미칼에서는 다시 한번 변상일 카드를 제출했고요. 자, 이에 막기 위해 최정 선수가 등판했습니다. 네, 최정 선수 정규 시즌 8승 7패, 변상희 선수는 12승 3패. 변상희 선수는 팀의 일지명으로서 팀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최정 선수도 올 시즌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고 특히 강자를 상대로 또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변상희 선수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대국이에요. 네, 자, 두 기사 5년 만의 만남이고요. 상대 전적 변상일 선수 1대0. 사실 이 대국이 5년 전 대국이기 때문에 당시에 두 기사의 랭킹이 변상일 선수가 27위, 최정 선수가 90위였어요. 네. 변상희 선수 27위도 사실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최정 네. 선수 랭킹을 들으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4위와 17위죠. 네. 그만큼 두 선수가 정말 놀라운 발전 속도, 랭킹 상승을 했고요. 특히 최정 선수는 랭킹 17위. 거기다가 사실 지난달에 조금 더 잘했으면 15위 안쪽까지 올라올 수 있었거든요. 네. 지금 15, 16, 17위가 점수가 따닥따닥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최정 선수가 지난달 마지막 대국을 송태곤 선수에게 패하면서 17위였는데 만약에 승리했더라면 아마 한 14위, 15위 안쪽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최정 선수의 랭킹은 계속 이제 수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과연 이 붙박이 오더로 제출을 하느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는데 박건우, 이창석, 변상일 순서고요. 네. 글쎄요, 사실 이 포스코 케미칼 이상훈 감독이 그동안 포스트 시즌에서 이런 방법을 종종 보여주고 했었어요. 예전에도 많이 보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셀티리온의 백대현 감독은 이번 포스트 시즌이 첫 경험이죠. 아무래도 좀 포스트 시즌 경험,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오더 누구를 내느냐, 또 상대가 오더를 바꿀까 안 바꿀까 이런 면에서 조금 이제 평소보다도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네. 우스갯소리로 포스코 케미칼 선수는 3명이 전부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박건우, 이창석 선수가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고요. 네, 두 선수가 거의 지금 에이스급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상일 선수는 한번 졌지만 박건우 선수, 이창석 선수는 지금 계속 전승 행진. 거기다가 상대팀의 강자들, 만만치 않은 선수들을 좋은 내용으로 지금 제압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 사실
와일드카드 결정전 올라와서 당시에만 하더라도 좋은 평가를, 그러니까 뭐 강하다 이런 평가를 못 받았었는데 네. 지금 하루하루가 달라요. 하루 지날 때마다 만만치 않네. 또 하루 지나니까 꽤 센데. 또 하루 지나니까 강팀인데. 네, 지금 그런 평판이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네. 박건우 선수와 이창석 선수의 정말 완벽하게 달라진 모습이 포스코 케미칼을 지금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포스코 케미칼 강팀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이창석 선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성적이 좋은 요인 중에 하나가 팀을 믿고 부담 없이 대결을 펼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네. 말을 하기도 했고요. 다른 선수들도 잘해주고 내가 혹시 지더라도 다른 선수들이 뒤에 버티고 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뭐 든든하게 또 부담 없이 싸울 수가 있겠죠. 자, 변상희 선수는 중앙 쪽으로 밀어가고 있습니다. 이수는 아마도 우하귀 쪽 끊는 이 전투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리로는 좌변 쪽에 흑에게 먼저 실리를 제공을 하고 좀 어찌 보면 해픈 진행일 수도 있겠지만 네. 여기를 끊어서 싸울 때는 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을 노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싸움이 시작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받아준다면 아마 바로 끊어갈 겁니다. 끊고 밀고 이렇게 둔다면 바로 전투죠. 최정 선수도 전투를 절대 피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원래는 최정 선수가 양화점 좋아하고 또 돌을 중앙 쪽으로 보내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중앙 바둑도 종종 구사를 하고 또 대세력 바둑이나 아무튼 돌이 위쪽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최정 선수가 처음으로 이제 한수 이렇게 이선으로 가자마자 변상희 선수가 중앙 쪽을 먼저 이제 제압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 선수의 기풍도 어느 정도는 좀 염두에 둔 작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받아주면 바로 끊어가는 싸움이 벌어질 테고 아직 이르기는 합니다만 팝콘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팝콘. 그냥 그쪽으로 오. 단수치네요. 팝콘은 조금 이따가 꺼내시는 네. 걸로 하죠. 네. 시간을 좀 배려한 건가요? 네. 자, 단수를 치고 2선으로 빠졌어요. 우선 숨고르기를 하고 실리는 먼저 허용을 했지만 중앙 쪽을 우선 흑이 중앙 작전을 펼치지 못하도록 최정 선수가 좋아하는 이제 두터움을 펼치지 못하도록 먼저 막아둔 의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차분하게 가네요. 저는 변상희 선수가 이쪽으로 끊어서 바로 전투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그 자리도 좋은 자리죠. 네. 벌리는 것도 좋은 자리지만 백이 밀어 올렸을 때 양쪽이 호응하면서 하변 쪽 모양이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날이자 둔수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 이 5점을 돌보는 의미도 있고 하변 쪽 모양을 지우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벌려가면 또 좋은 형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좌하의 진행을 봤을 때 이런 수순이라면 백 쪽에서는 일관된 작전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두 텀을 쌓은 다음에 전투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변상희 선수는 두 텀 다음에 지금 바쁘게 실리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흑도 사실은 여기 보통 때 두는 수는 두 텀을 이제 키워 나가는 수인데 또 여기 두 텀은 막혀 있고 두 텀을 키울 공간은 막혀 있고 서로 좀 큰 모양을 서로 허용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좀 집차지를 차지하는 초반이 되겠고요. 근데 언제 어디서 전투가 일어날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평소에 좀 공부량이 많은 기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초반 착점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어느 정도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잘 모르는 장면이 나와도 평소에 공부했던 감각, 느낌 이런 것들로 좀 빨리빨리 끌어가는데 박정환 선수가 대표적으로 초반에 최근에 상당히 빨리 두고 있고 신진서 네. 선수도 그렇고 변상희 선수도 최근 초반 진행이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워낙 그 인터넷 대국량도 많고 실전량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웬만한 보석은 그래도 내가 다 좀 꿰뚫고 있다 또는 잘 풀어나갈 자신이 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초반에 저렇게 빨리빨리 손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보통 선수들이 이 대국에 앞서 시간에 거의 맞춰서 오는데 목진석 위원이 방송 전에 준비하기 전에 최정 선수의 모습을 보셨다고요. 네, 잠깐 물 들어간 사이에
검토실에 봤는데 좀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제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검토실 의자에서 이제 앉아서 눈을 감고 이어폰을 꽂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이제 편안하게 쉬는 모습보다는 약간 피곤해 보이는 모습? 네. 제 느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 리그 자체가 적응하는 시간대가 정반대가 돼서요. 그렇죠. 보통은 저녁 7시 뭐 또는 9시 되고 이렇게 하다가 아침부터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준비하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대국하려면 좀 피곤하죠. 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좀 낯선 게 네. 낯선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최정 선수가 음악을 듣고 바둑을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사실 박태환 선수가 떠올랐어요. 그렇군요. 이어폰을 꽂고 있었는데 음악이었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아닐 네.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역시 그 포스트 시즌의 가장 큰 차이점, 정규 시즌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역시 시간이 달라지면서 특히 4, 5곡 준비하는 선수들은 내가 오늘 시합을 둘지 안 둘지도 모르고 또 1, 2, 3곡으로 미리 정해진 선수들도 내가 오늘 누구와 둘지 모르고 이러니까 시합을 준비하기도 조금 까다롭고요. 네. 내가 흑일지 백일지도 뭐 전혀 모르는 상황, 누구와 둘지도 모르고 또 시합을 둘지 안 둘지도 모르고 또 대기를 하면서 30분 후에 내가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는지 이런 것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조금 되게 예민하죠. 선수들 입장에서는 예민하게 정말 마음 편히 내가 딱 시합이구나 시합 모드로 진입하기가 좀 어렵죠. 또 아침부터의 이제 대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는 아침부터 시작하는 대국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런 바이오리듬도 평소와는 차이가 있을 거고요.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신진서 선수가 또 워낙 큰 경기,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부터죠. 내일 모레부터 LG의 결승전 박정환 선수와의 대결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백대현 감독 입장에서는 신지서 선수를 어디에 내보내야 될까? 또 사실 에집에 또 신지 선수 준비하고 있는 워낙 중요한 시합이기 때문에 배려도 네. 해줘야 되겠고요. 자, 우상 쪽에서는 최정 선수가 역시 좀 두터운 수 그리고 모양을 쌓는 쪽으로 모양을 펼쳐 나가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상의 선수는 여기서는 두터움을 쌓는가 싶었지만 어느새 자기생을 거의 지금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되면 흑이 우변을 키우고 또 백이 우변을 좀 삭감해가는 흐름이 되겠는데요. 이곳을 이제 막아서 두게 되면 백이 어딘가를 들어가거나 삭감하거나 최근에는 어깨 또는 이렇게 붙이는 수도 간혹 두어집니다만 이런 진행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여기를 막지 않고 모양을 키우기는 아무래도 뒷문이 열려 있어서 네. 모양을 키워간다면 막는 정도겠고요. 아니면은 뭐 우상 쪽에서부터 모양을 정리해 나갈 수도 있겠고 칼자루는 흑이 이제 다음 작전을 어떻게 펼쳐나가느냐는 흑에게 달려 있습니다. 백은 우선 실리를 자규생을 차지해 두고 흑의 작전을 좀 지켜보자 이런 느낌이죠. 여기를 둔 것도 아주 침착한 느낌의 수예요. 이 수도 다른 넓은 곳 많아 보이지만 우선은 여길 두면서 이도를 완전히 안정시키고 집으로도 자기생을 완성시키고 흑의 작전을 좀 보자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모양을 펼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백이 끼워오거나 아니면 하변 쪽으로 와서 백 모양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수로 이런 곳 다가와서 이렇게나 이렇게 다가와서 백을 조금이나마 압박하는 것도 생각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백도 받지는 않겠죠. 여기는 이제는 좁은 곳이고요. 우변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글쎄요. 뭐 지금 끼우는 것은 약간 뒷북 느낌이 있나요? 흑이 왔을 때 끼우고 이렇게 바로 끊어가는 작전도 있긴 있는데 근데 이거는 흑이 여기 미리 두어놨기 때문에 흑도 버틸만 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좀 우변 쪽으로 손이 향하게 될까요? 우변을 간다면 뭐 이렇게 들어가는 수 아니면 변상현 선수가
완전히 실리를 좀 먼저 다 차지한 다음에 흙으로 하여금 모양을 키우게 만드는 의미에서는 여기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하나 지켜놓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늘어서 완전히 자기생 완성시켜놓고 한번 모양 펼쳐봐라. 최정 선수에게 다시 한번 공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아껴두었던 시간을 이 장면에서 사용하는데요. 자, 뒤에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도 조금 콩닥콩닥 할 것 같아요. 내가 네. 시합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마음은 내 앞에서 빨리 우리 팀이 이어서 끝났으면 나한테 안 왔으면 하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일단 포스코 케미칼의 네 번째 주자는 최철원 선수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저께였죠. 그저께 4국에 나와서 팀 승리를 결정지은 적이 있고 이 이상훈 감독의 무심 오더, 붙박이 오더대로라면 4국에 상당히 유력하다고 봐야겠는데 또 언제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니까 자 이렇게 늘어둔 수는 말씀드렸다시피 흙으로 하여금 모양을 한번 쌓아봐라. 양쪽 뒷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어디부터 막을래. 그리고 받아준다면 이 자체로 흙이 뭐 붙여오거나 젖히고 건너붙이거나 하는 후속 수단을 먼저 없앤 수이기 때문에 아주 침착한 지금은 괜찮은 작전으로 보입니다. 네. 흙이 모양을 키우고 싶어도 어디부터 어떻게 키워가야 될지 조금 막막해요. 양쪽 모두 뚫려 있어서. 정말 노골적으로 실리를 차지하는데 이게 네 최근에 조금 최정 선수가 두는 기사들의 약간 작전이라고 할까요? 아, 타입이 그런가요? 초반부터 잘 안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아. 끊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끊고 전투를 벌일 수도 있지만 우선은 차분하게 집바둑의 골격으로 짜놓고 좀 장기전의 양상으로 간 다음에 최정 선수가 좀 마음이 급해지면서 무리가 나오면 그때 이제 그 자리도 좋고요. 저는 여기 조금 이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그러니까 여기를 두니까 네. 백이 계속 실리를 차지해 나가고 있잖아요. 이선에 2선으로 대응했는데 네, 그래서 최정 선수도 지금 빨리 나도 실리 큰 곳을 찾아서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 자리는 저는 좀 의문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백의 실리 작전에 대해서 같이 실리 작전으로 응수하는 건 좀 좋은 작전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이미 투자된 또 두터움이 있는데 그 두터움을 사실은 조금은 활용을 못하고 이 작전은 글쎄요. 투자된 돌들에 비해서는 효율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누가 봐도 백이 득본 느낌이잖아요. 네. 늘어서 둔 술은 뭐 중앙 쪽을 계속 두는 게 일관적인 작전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백 입장에서도 우변이 급하지는 않을까요? 네, 바둑이 사실 지금 몇 수쯤 두어졌나요? 한 40수 좀 넘게 두어진 것 같은데 둘 곳이 별로 없어진 느낌이네요. 우변을 둔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기는 조금 백도 쑥스럽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끝내기 서두르는 느낌이라서 네. 글쎄요. 둔다면은 뭐 상변 쪽 백 모양을 오히려 키워가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정말 둘 데가 별로 없네요. 사실 두 선수의 장점은 좀 중앙에 일가견이 있는 선수들인데 오늘은 좀 이상하릴 만큼 네. 실리 쪽으로 포진되어 있어요. 변상일 선수가 좀 처음부터 실리 작전을 들고 나오니까 최정 선수가 중앙을 계속 키워가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보고 여기를 둬서 같이 실리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왔을 때도 차분하게 이렇게 받아주는데 뭐 글쎄 처음에 이제 화점 그리고 여기까지 벌린 수까지 둔 작전 치고는 조금 흙이 약간 소극적인 모양이 돼버렸어요. 네. 바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이 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두어서 막으면 뭐 뛰어나가거나 이쪽에서 자리를 잡아서 안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변에서 어떤 진행이 펼쳐지게 될까요? 자, 준 플레이오프 2차전 펼쳐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포스코 케미칼의 경기 잠시 뒤에 함께 하시죠.
준 플레이오프 2차전입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포스코케미칼과 셀피리온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3구 포스코케미칼에서는 변상일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올해 12승 3패를 기록했습니다. 네, 역시 작년에 이어서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요. 포스트 시즌도 많이 이제 경험이 쌓여서 통산 성적은 10승 6패네요. 네, 지난 시즌 신진서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MVP를 수상하기도 했었는데요. 셀피리온의 최정 선수, 이번이 포스트 시즌 첫 경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정규 시즌에 비해서는 적응하는 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1패, 어제가 첫 판이었고요, 포스트 시즌. 멀리서도 보여지는데 우변이 싱겁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자, 최정 선수는 위쪽에서 틀어막는 것을 택했습니다. 여기를 들어온 장면까지 보셨고, 한 칸을 띄고 밀고 나서 이쪽을 밀고 있고 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흑이 중앙 두텀을 쌓았는데 문제는 지금 중앙 두텀을 어떻게 활용해 나가느냐가 지금 어렵거든요. 두텀을 쌓고 상면 모양을 지우는, 지금은 중앙에 집을 만들기는 좀 어렵다, 뭐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중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돌아가긴 했지만 이수가 약간 집으로 물론 큰 수이기는 한데 중앙을 미리 좀 경영하는 작전을 펼쳤으면 어땠을까. 지금은 여기 백돌이 온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백의 두터움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앙 바둑, 중앙에 큰 집을 짓기는 좀 어려운 골격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백이 들어갔을 때도 또 두터움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터움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최정 선수에게 달려있는데 이게 집을 만들기는 이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을 만들기는 어렵다면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우선은 상변 쪽을 들어가면서 백 모양을 좀 견제를 하면서 풀어나가겠다라는 것인데, 좀 밋밋한 바둑으로 갔을 때 흑이 더 이 작전이 밋밋한 작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좀 집바둑으로 흘러가는 그런 골격이 됐을 때는 이게 집이 많이 날 것 같은 두터움은 아니잖아요. 돌은 많이 투자가 됐지만 집이 많이 날 수 있는 두터움은 아니고, 이런 돌들이 계속 견제를 하고 있고 여기에 백돌들이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집이 날 것 같은 형태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아닙니다. 네. 그랬을 때는 최정 선수가 풀어나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알기 쉽게 두 칸으로 다가서고요. 흑도 뛰어나가야 할 것 같아요. 네, 뛰어나가는 형태가 괜찮아 보이는데요. 백이 같이 뛰어나가는 거는 흑이 반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어서 이거는 흑이 두터움이 기다리고 있는데 전투가 일어난다. 그럼 흑이 바라는 바죠. 지금 붙이는 거는 백이 한 점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늘고 꽉 막아버려서 당장은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 한 칸이 뛰어진 다음에는 이게 가능해집니다. 좀 더 강하게 나오는데요. 적극적인 수법이네요. 자, 젖히면 어떻게 둘까요? 교육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젖혔을 때 어떻게 둘까요? 이렇게 늘고 이렇게 두기에는 백을 굳혀준 의미가 있어서 좀 아까운데요. 백은 그냥 젖히고 느는 정도만 하더라도 만족인 건가요? 네, 이쪽으로 느는 자세가 괜찮고요. 흑이 지금은 이렇게 두는 게 가능하긴 한데 좀 하나, 둘, 백도 여기 자세가 좋아서 이거 충분히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자, 여기서 위쪽으로 느는 것도 지금은 후수라서 뭐 이렇게 두고 백이 중앙 쪽으로 어떻게 나가나요? 아니면 바로 나가 끊어서 싸울 수도 있겠고요. 네. 최정 선수는 아마도 이렇게 두고 이수를 이렇게 두어서 막을 수 있다면 막겠다라는 작전으로 보여요. 막을 수 있다면 흑의 이 선택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 쪽에 두터움이 생기면서 여기 집을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선 이 교환 자체가, 이 두수와 백을 세워준 교환 자체가 중앙 쪽으로도 좀 손해,
백을 강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손해고 흙이 바라는 대로 백이 안 해주겠죠. 이렇게 두었을 때 잡아주지 않습니다. 늘고 하나, 싸우는 형태가 될 텐데 셋, 흙도 좋은 형태는 아니에요. 네. 여섯, 일곱, 늘어서 돕고 이렇게 해두고 그냥 나가기에는 그냥 한 악수일까요? 칸, 네, 그냥 한 칸 뛴 것보다 장점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두고 나가는 게 그냥 한 칸 뛴 것보다 백을 굳혀주고 어차피 중앙으로 나가는 건 똑같은데 백을 강하게 해주고 나가는 거라 먼저 손해를 봤죠. 30초. 하나, 이수의 뜻을 살리려면 붙여야 됩니다. 네. 넷, 네, 다섯, 붙여갔고요. 백도 그렇다면 잡는 거는 이거는 그래도 흙이 할 말이 있어요. 이거 막았기 때문에 여기는 백을 강하게 만들어줬지만 이쪽을 깔끔하게 막으면서 여기 중앙 쪽이 나중에 살이 붙거든요. 뭐 이렇게 되면 갑자기 훅훅훅 집이 늘어나죠. 네.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늘었을 때 여기를 막을 수 있느냐가 지금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막고 만약에 버텨서 전투를 할 수 있으면 여기 막는 수까지 나중에 하나, 백의 사활을 노리면서 선수거든요. 네. 이거는 흙이 집으로 득보면서 싸움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이렇게 네, 끊고 끊어가고. 늘었을 때 막지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된다. 이거는 백이 수습을 하는 순간 흙이 좀 싱겁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막고 백이 한 칸을 뛰었을 때 대책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흙도 좀 갑갑해 보이는 형태라서 이게 과연 나오는 게 안 될 수도 있나요? 뭐 끊어버리겠죠. 백의 입장에서도 우직근 그러니까 이 수익기가 필요합니다. 변상의 선수도 아마 그냥 잡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잡는 거는 흙이 셋, 이거는 나도 할 말이 있어. 이거는 나도 여섯, 두터워졌기 때문에 네. 잡습니까? 이거는 그래도 최정 선수가 일관성 있게 처리가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왜냐면 아까 백이 덩그러니 나릴자만 있던 상황에서는 흙이 정말 중앙을 어떻게 활용해 그 중앙바닥을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될까가 좀 막막했는데 이렇게 되면 그래도 일관성 있게 중앙 쪽에 두텀을 쌓은 거거든요. 참, 지금까지 내용 자체가 좀 두 선수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변상일 선수 쪽이 저희가 흔히 하는 말로 변상일 선수는 최강수를 찾아준다라는 네, 기사였잖아요. 최강수보다 더 강한 수를 네. 찾아서 주는 기사인데 오늘은 최정 선수 좀 의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기도 하고 최정 선수를 상대하는 기사들이 초반에 좀 바둑을 안전하게 집바둑 위주로 짠다 이런 이야기가 간혹 나오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종반의 승부를 보거나 최정 선수가 좀 서두르는 빈틈을 노리거나 변상일 선수도 오늘 좀 그런 작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펀치 대 펀치로 붙으면 뭐 최정 선수가 누구 펀치를 무서워하는 선수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30초. 평소보다는 탐색전이 좀 길어지는 모습.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지만 역시 변상일 선수 그 말이 나오자마자 뭔가를 보여줍니다. 자, 이 패를 걸어간다는 건 팩감이 있을까요? 글쎄요. 야, 이거 엄청난 결단인데 이거를 바로 둬버립니까? 어떻게 두겠다는 거죠? 여기 연타를 하기에는 이거 위험 부담이 워낙 큰데요. 이 빵 따냄을 당하고요. 정말입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네요. 지금 당장은 확실한 팩감은 없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씁니까? 어떻게 두죠? 그러네요. 네, 그거 같긴 한데. 아니, 여기 빵 따냄 당하는 거는 정말 너무 떨려서 웬만한 팩감을 못 쓸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나중에 흑돌이 뭐 이런 곳 가면 갑자기 한 30집이 늘어나거든요. 네. 두터움도 두터움이지만. 근데 여기는 지금 불확실한 팩감. 이렇게 두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데, 변상일 선수가 제가 몸을 살린다는 말을 들었나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30초. 떨려서 못 들 것 같은데. 그동안 손이 많이 근질거렸던 네.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아니, 여덟, 팩도 받을 수는 없어요, 여기를. 받으면 팩감이 더 나옵니다, 하나 받을수록. 남았습니다. 나중에 젖히는 거나 뭐 끊는 팩감이 더 나오기 때문에 또 여기를 패를 굴복당하기도 싫고요. 네. 이 패를 굴복당하면 이 패도 굴복당하면 이거는 흙이 모양도 무너졌고 중앙도 지워집니다.
야, 변상현 선수 좀 탐색전을 펼치나 싶더니 그냥 기회가 오자마자 최강수를 역시 보여주네요. 30초. 하나, 흑도 한 번은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느냐예요. 이렇게 받거나 이렇게 받거나 여덟, 백이 이제 손해패는 맞는데 네. 두번 남았습니다. 이 패를 계속 버틸 수 있느냐. 이거는 패감, 아니 근데 이 패감도 확실치 않네요. 백이 빵 따내버릴 수 있습니다. 아직 사는 맛이 또 남기 때문에. 찌르는 수도 패감이 네. 아니네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있는 건 안 될까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체 패감을 쓰는 자체로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 쪽으로 활용을 당하고 만약에 또 이렇게 이어서 활용을 당하는 순간 그러니까 중앙이 다 지워지기 때문에 네. 지워지기 때문에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은 해소했어요. 기세예요. 저는 왜 시간을 우선 2번을 사용했는지 우선은 따내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가 어렵긴 합니다. 우선 이 석점이 좀 분리가 되고 분단이 됐기 때문에 타겟책을 잘 찾아 나가야 될 것 같고 다만 여기만 잘 수습을 해내면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 보면 볼수록 뿌듯하죠. 빵따냄 빵따냄. 그리고 한 수 더 투자할수록 점점 모양은 깊어지고요. 30초. 여기가 문제입니다. 둘, 우선은 늘고 버티나요? 네. 늘고 다섯, 이 석점만 잡히지만 않으면 일곱, 여덟. 안쪽으로 막았어요. 그거는 무슨 뜻이죠? 이거 하나 이 단수를 맞았어요. 너무 아픈 거 아닙니까? 뒤로 넘어간다는 건 아니겠죠. 아 이거는 여기 빵 따냄 했지만 이 빵 따냄 당하는 거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러면 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근데 이으면은 이렇게 되더라도 여전히 30초. 차단이 되어 있고 야, 이 단수를 맞습니까? 눈 딱 감고 늘어서 버티고 싶었는데요. 네. 자꾸 돌이 중앙 쪽으로 가야 이 빵 따냄도 효과를 발휘하죠. 중앙 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또 중앙 쪽으로 가야 나중에 뭐 이런 곳 한 2수만 놓여져도 이 석탄 공장이 되잖아요. 중앙이. 그럼 백의 입장에서도 여기 이 공격하는 과정에서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백이 10초. 차단하고 공격했을 때 둘, 흑의 중앙 가능성이 많이 줄어듭니다. 다섯, 단수당한 거는 의문인데요. 일곱. 정말요? 아,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고 따냈을 때 이건 단순 치겠죠? 단수. 단순 치고 늘면 네.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이거는 봐도 그냥 백에게 넘겨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단수까지 가고 싶어요. 단수는 기세상 단수는 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백이 패감 2개만 있으면 흑을 좌변을 아예 폭파시키고 네. 거의 바둑이 끝나는 패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팩감이 있을까요? 여기서 가만히 놔두고 하련 쪽을 건드려 가겠죠. 네, 이거 단수 안 칠 수는 없는데 여기서부터 백이 뭐 끼어간다거나 공작을 들어가면 야, 최정 선수가 빵따냄을 주고 둘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서 바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팩감을 만든다는 네, 거죠. 여기 어디를 두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들어가거나 뭐 이런 곳을 두거나 끼우거나 어디를 두더라도 다섯, 여섯, 부분적으로도 까끌까끌한 수인데 여덟, 아홉. 흑은 이 패를 대비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백이 패를 걸어갔을 때 필요한 패감이 흑이 따냈을 때 패감 하나 쓰고요. 흑이 자체 패감 썼을 때 이 패를 들어갔을 때 백이 패감 2개만 있으면 좌변을 아예 초토화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좌변이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패가 해소되면 뭐 그 어떤 패감을 써도 지구상 어떤 패감을 써도 이건 받지 않죠. 네. 바둑은 끝나버리죠. 지금 손이 나오려다 말았는데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런 데 두어도 흑이 받기가 아주 어려워요. 지금 바로요. 네. 넷, 뭐 이렇게 받으면 다섯, 또 하나 젖힙니다. 일곱. 뭐 이렇게 우선 받으면요? 끊어놓고 거기는 또 뭐죠?
이거는 너무 소박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결정을 받아달라는 뜻인데 네. 이건 최정 선수 빨리 따내야 되겠네요. 이 패 우환을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아니 하변을 먼저 그냥 어딜 가더라도 흙이 아주 깝깝한 모습인데 이거 지금 받아줄 시간 없어요. 받아주는 자체로 나중에 막았을 때 손해고. 네, 좀 변성현 선수도 이상해요, 이 수는. 그러니까 왜 교환을 하고 싶었을까요? 조금 욕심이 들어간 거죠. 여기까지 굴복시키고 이쪽 가겠다. 그러나 최정 선수가 따내면서 좌변이 깔끔해졌고요. 지금 흙이 30초. 찝은 자리를 두고 있기에는 작은 자리겠죠? 넷, 여기요? 예. 네, 이거는 흙이 확 풀리죠. 일곱, 이렇게 되면. 아홉, 이거 뭐 이상한데요? 변성현 선수 뭘 두는 거죠, 지금? 이거는 베개 빵 따냄의 장점을 아예 이용을 못했어요. 그냥 중앙 막은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한 수 한 수가 다 여기 는 수도 지금 맞는지도 모르겠고 한 수 한 수가 왜 제가 이해 못한 거겠죠? 경험이 다수인 변상일 선수라고 하더라도 포스트 시즌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 는 수도 이쪽으로 호구를 쳐야 물론 집 차이는 납니다만 이쪽으로 호구 쳐야 여기 약점이 남아있는 부분이었고 저는 여기서 두 선수의 둘만의 대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빵 따냄을 한 다음에 팩감을 만들지 않고 뭐 이런 것도 한 것도 사실은 뭐 그렇고 네. 그러니까 변상현 선수가 그냥 여길 두고 있는 거는 저는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되면은 뭐 물론 이제 약간 기분 내는 거는 있지만 백이 빵 따냄 한 거가 거의 빛을 잃었죠. 네. 둘만의 좀 비밀 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둘만의 언어로 네. 바둑판 위에서 뭔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이러면은 흙이 상변까지 해소를 했으니까 잘 된 그림이에요. 이거는 흙이 확실히 풀렸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백이 훨씬 더 득을 볼 수 있는 그림, 훨씬 더 강력한 작전을 구사할 수 있는 그림에서 이거는 거의 아무것도 못했다기에는 중앙 쪽이 두터워지면서 뭐 멀찌감치 있는 흑 세력을 견제를 하기는 했겠습니다만 애초에 빵 따냄 했던 생각하면 정말 거의 아무것도 못한 느낌이에요. 네. 중앙에 서로의 두터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자리도 큰 자리군요. 오늘은 그러니까 변상현 선수 컨셉이 확실하네요. 최정 선수랑 안 싸우겠다네요. 변화를 아예 안 만들겠다. 뭐 그런 느낌으로밖에 풀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변상현 선수 패를 걸어갈 때만 해도 여기서 그냥 끝을 내버리겠다라는 네. 느낌이었는데 사실 저였으면 따내고 흙이 버텼을 때 무조건 하변 쪽 팩감 구하러 갔거든요. 30초. 근데 지금 두고 있는 변상현 선수는 이 정도로 괜찮다. 그리고 다섯, 변화 없이 가겠다.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중앙 네, 좋죠. 기어가는 거는 좋은 자리입니다. 꽤 살이 붙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하나 더 받아주기만 하더라도 네. 만약 선긋기 시작되면 집으로는 누가 더 많을까요? 여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집이 나는지. 그러니까 변상희 선수는 벌어둔 실리가 많아서 네. 그냥 집으로 가는 편이 낫다. 이것도 허세가 괜찮기 때문에 굳이 최정 선수와 주먹 대결을 벌이고 싶지 않다는 뜻이겠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변을 먼저 물어보고요. 아, 백이 한 40집? 40집은 뭐 확실히 나 있습니다. 30초. 하나, 흙은 둘, 셋, 지금 여기 몇 집이 넷, 나야 되느냐가 다섯, 숙제죠. 여섯, 하나, 둘, 셋, 일곱, 넷, 여덟, 다섯, 스물, 셋. 아홉. 여기가 한 25집 정도 나면은 걔가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변상현 선수는 괜찮다고 보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괜찮다고 보고 좀 쉽게 짜는 게. 왜냐하면 여기 25집 내는 게 어렵진 않거든요. 흑의 네. 입장에서도 이렇게 붙이고 늘고 하면 25집도 더 나죠, 사실은. 네, 거의 30집도 더 날 수 있는데 흑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순간 또 중앙에도 100집에 한 10집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같이 좀 계산에 넣어야겠네요. 네. 그냥 형세가 괜찮다고 보고 변상현 선수는 평소답지 않은 모습, 매우 평소답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판을 짜나가고 있습니다. 네. 야, 이런 수들 보세요. 변상현 선수가 두면서도 본인이 두면서도 만족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거 내 손 맞나? 이거 내가 두는 방송 맞나? 인내의 걸음을 보여주는데 근데 그 중앙의 백도 한 10집 정도 만들어지는 그림이라면 흑도 35집이었을 때 미세한 승부가 되겠네요. 네. 근데 이렇게 집 짓기는 흑도 좀 싫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집을 짓는 거는 35 안 나오나요? 35 나올지도 의문이고 또 백이 여기가 이제 붙게 되면 그리고 흑돌이 여기 오기 또 전 시점이었기 때문에 네, 좌변에서 그러니까 서로 좀 예상 밖의 진행들을 보여주었는데 네. 하나, 뭐 셋,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수순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가장 큰 문제는 이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앙 쪽으로 무조건 돌이 향해야 돼요. 여기 빵따냄이 특히 더 있었다면 중앙 쪽으로 돌을 자꾸 보내야 백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서 강하게 못 두는데 그러니까 빵따냄을 주는 순간 이제 변상현 선수 마음이 푸근해지면서 네. 아 이거는 뭐 강하게 둬도 괜찮고 이미 그냥 실전이 가장 약하게 둔 거거든요. 변상현 선수가 거의 진짜 아무것도 안 한 건데 이렇게 되더라도 중앙 흑진이 커지지 않는 이상 넷, 이 바둑은 괜찮다. 여섯, 형세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그 판단이 뭐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서로 중앙을 더 둘 생각은 없네요. 흑은 지금 중앙으로 이렇게 지켜서 두기에는 집이 지금 집으로 자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은 실리부터 눈에 보이는 실리부터 차지를 해나가는 거고요. 백이 사실 이수로 뛰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좋은 자리긴 한데 이런 곳은 지금 흑이 약한 곳이라 먼저 좀 괴롭혀 보고 싶은 자리입니다. 나중에 찌르고 잡아도 또 백의 살이 붙고 마지막. 흑을 압박하는 의미도 있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지금 백도 하변을 두어가는 만큼 중앙에서는 좀 잃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선수가 중요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흑이 만약에 선수를 쥐게 되면 지금은 이 작전은 곤란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집 짓는 걸로는 여전히 이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보시다시피 백집이 하변에 또 늘어났죠. 집으로는 어렵고 흑이 만약에 선수를 잡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두면서 이돌들에 대한 압박도 약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곳 두어서 내가 다음에 이렇게 끊어서 양쪽으로 좀 노리겠다. 네. 받아주면 뭐 이런 식으로 씌워서 이런 식으로 승부를 가야지 셋, 이 한 점을 공격하는 쪽으로 가야지 여섯, 안쪽으로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덟, 바둑 자체가. 아홉. 지금 그 보여주시는 수순 하나하나가 이 바둑 보면서 목진석 위원도 함께 좀 답답함을 느끼셨던 저-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수는 모르겠는데 여기 네. 막은 수는 저는 좀 이렇게 막아서 빵따남 준 자체가 너무 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최정 선수가. 또 좀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우주석 위원도 좀 티가 났나요? 전투형이시잖아요. 너무 티났나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늘어서 받았고요. 지금 변찬희 선수가 하나 나와둔 것이 기민합니다. 여기를 이제 잡지 않아도 연결이 되어 있죠. 흙이 두면 백이 이렇게 넘으면 되니까. 그래서 변찬희 선수는 뭐 하나 정도 더 밀어둘 수는 있겠고 이렇게 둔 다음에 이 중앙 쪽으로 갈 겁니다. 뭐한 칸을 뛰거나 아니면 뭐 계속 밀 수도 있을까요? 만약에 한 칸을 뛰게 되면 이게 최정 선수에게는 쉽게 오지 않을 기회일 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뛰어 들어오면 그때 30초. 공격적으로 가야지 이미 집으로 가기는 쉽지 않아졌어요. 최정 선수가. 자, 방금 좀 뒷모습으로 변상일 선수를 가렸었는데 셀트리온의 팀복이었던 것 같고요. 이원도 선수 아니면 신진서 선수인데요. 신진서 선수일 가능성이 크겠죠. 확률이 높죠. 네. 아, 그 수도 날카로워 보이네요. 네. 흙을 못 상당히 막는 건가요? 네,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두면은 여기를 젖히더라도 뭐 끊으면 바로 단수니까. 위로 막으면 아래로 건너가면서 실리를 벌면서 하나, 이것도 흙이 모양이 안 좋거든요. 백은 벌고 흙은 도망가야 되고. 여섯, 아, 이거 괴롭네요, 그 수. 여덟, 아, 이거 너무 괴로운데요. 당할 수밖에 없군요. 집으로 꽤 네, 당했는데요, 집으로 화면이? 당하고 지금은 이 전체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마 막아서 우선은 안정시켜 놔야 될 것 같아요. 막고 뭐 이런 식으로 두나요? 이렇게나 이렇게. 네, 그렇게 갈 네. 수밖에 없습니다. 변상일 선수 오늘의 컨셉 명확합니다. 자, 이제는 중앙에 좀 수순이 이어지게 될 텐데 어떤 그림으로 만들어질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승부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준플레이오프 2차전입니다. 변상일 선수와 최정 선수의 만남. 네, 중앙을 막은 곳까지 진행이 되었었고 네. 백이 찝은 다음에 급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흑도 지금은 선수로 연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한 점을 붙여서 버림돌 삼아서 끊고 연결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하나 치받고 늘던지 아니면 그냥 잡더라도 우선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하변은 흑이 나중에 치받으면 이렇게까지는 흑이 권리가 되는 곳이고요. 끊지는 못하는군요. 네, 끊어서 들어가는 거는 위에서 차단을 해서 아래에서 살지 못해요. 네. 백이 단수 치고 둘, 있게 되면 여기가 옥집이라 이건 잡힙니다. 다섯, 먼저 끊어도 일곱, 안 되는 거. 아, 그렇네요. 제가 간단한 수를 그러네. 그러면은 이거 그러면은 집 차이가 좀 나는데요. 흑이 선수로 할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네, 네. 그러면은 이거 백이 당연히 먼저 끊어야 되는군요. 이렇게 되면 아까 집 생각과는 한 3-4집은 차이가 나거든요. 대신 이쪽은 약점은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네. 흑돌이 최소한 여기 있을 때는 여기가 깔끔하게 넘어간 형태가 아니네요.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이쪽에 돌이 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백이 이거 잘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당연히 이렇게 넘어가 있고 여기 선수되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백이 집으로 벌어들인 거는 좀 제한적입니다. 지금 네. 물어보네요. 지금 중앙에 하나 교환해 둔 걸로는 보강이 안 된 건가요? 아니요, 지금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선수를 쥐고 흙집을 지킬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쪽에 조금이라도 더 괴롭힐 수 있는 게 있는지. 근데 지금은 이제는 어렵겠네요. 괴롭히기는. 한 칸 띄어져 있고 이쪽이 또 백이 선수로 듣고 있고 해서 이제는 정말 여기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붙여서 좀 경계선을 긋는 쪽으로 가야 될까요? 네. 네, 남은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는 여기 막낼 수도 큽니다. 그러니까 흙이 중앙을 두면 아마 백이 빨리 이쪽을 다 결정 지을 겁니다. 이렇게나 나리자 쪽 끝내기를 서두를 거고. 그래도 백이 여기 정리가 집으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 좀 줄어들었고 네, 여전히 흐름으로만 판단한다면 여전히 백이 괜찮은 흐름인 건 맞아요. 흙이 집으로 가기는 지금 집으로 네. 가기는 좀 마음이 바빠요. 그래서 빨리 경계선을 그어야 됩니다. 근데 최정 선수도 약간 빨랐던 것 같아요. 이 교환. 그러니까 이 교환을 지금 굳이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해둔 것과 안 해둔 것의 차이가 있다면. 네, 안 해두었으면은 그냥 찌르는 수를 보고 있는 수를 선수로 할 수 있었거든요. 아까 이제 끝낸 수 오기 전에. 아,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집으로는 득을 보아놨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슬슬 늘어서 돌이 여기 왔을 때는 오히려 아까는 약간 손해를 보고 그냥 있는 수를 선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선택 자체가 없어졌어요. 당장 할 필요는 전혀 없었네요. 그러니까 이 끝낼 수가 있다는 거는 최정 선수가 알아만 놓고 나중에 끝내기 때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되는데 네. 지금 했기 때문에 중앙만 봐서는 엷어졌습니다. 최정 선수도 저랑 마지막 똑같이 이 수를 못 보다가 봐서 좀 기쁜 마음에 했을까요? 셋, 근데 당장 할 필요는 전혀 없었네요. 여섯, 일곱, 여덟, 붙여서 들어가고요. 약간 지금은 스텝이 마음이 급한 게 느껴지긴 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자꾸 막아서 중앙을 늘려야 되는데 네. 이거 흙 한 점도 들어가고 살리기에는 여기도 약점이 부담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찌르는 수를 대비해서 붙이는 거거든요. 만약에 받아주면 여기 막을 수가 있으니까. 둘, 근데 지금은 백이 안 받아도 사실 여기가 뚜렷한 게 없어요. 백 좌하 살아있죠. 여덟, 아홉, 지금 이수도 변상현 선수가 가장 안전하게 두는 겁니다. 네. 여길 받아주면 이제는 안 받고 여길 들어가도 흙이 뭐 백 옷깃이라도 잡아야 좀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할 텐데 백 좌하 완벽하게 살아있고요. 이 돌들, 빵따내만 돌들도 여기와 여기 연결이 거의 맞보기라서 살아있고 중앙 백돌도 도저히 차단을 할 수가 없고 흙이 어떻게 옷깃이라도 둘, 붙잡을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쪽으로 반발해서 들어가면 이 붙인 수는 최정 선수가 백이 받아주기를 바랬겠지만 변상현 선수 여기를 했다는 건 지금 안 받겠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이 급합니다. 마음이 그리고 급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요. 백이 두 개 되면 그 약점 부분이 계속 신경 쓰일 것 같아요. 네, 여기 하변 쪽 계속 신경 쓰이고 이 끄는 수 부분적으로는 좋은 끝내기지만 네. 좋은 끝내기지만 여길 바로 할 필요 전혀 없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끝내기 수순이지만 시기가 아주 안 좋았어요.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둘 거라면 여기 돌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천지 차이거든요. 두터운 면에서. 어떻게 정말 유도로 치면 상대의 옷이라도 붙잡아야 뭐 업어치기 한 판이라도 노릴 텐데 붙잡을 곳이 없어요. 옷깃을. 여기 완벽하게 살아있고 이렇게 계속 끈차고 해봐야 슬슬 늘어주면 중앙돌 이제 100% 안정이죠. 마지막 하나, 이 좌변돌도 여기와 여기가 셋, 정확하게 맞보기라서 100% 안정이죠. 여섯, 근데 뭐 할 게 없는 겁니다. 네. 지금
지금 끊어가고 또, 있는 곳도 네, 끊는 형태를 만들고 싶은 건가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는 여기가 선수인 순간 여기 눈 반개, 반눈을 제외하고도 살아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좌하사를 노릴 수 있는 형태도 아니고 뭐 백이 그냥 이렇게 맞거나 한 칸 뛰어서 맞거나 사실 심지어는 이쪽으로 들어가더라도 도저히 잡힐 돌이 아닌데 30초. 뭐라도 지금 어떻게든 시비거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흙이 지금 이렇게 뒤로 다시 받아서 집으로 가서는 승산이 없기 때문에 뭔가 좀 만들어내고자 하는 건데 3번 남았습니다. 쉽지는 않겠습니다. 최종 네, 네. 말씀하시죠. 네. 그럼 백이 지금 상황에서 네. 흙집을 깨고 들어가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좀 호전적인 선수들 수익기 자신이 있다면 여기 단수 치고 들어갈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이게 10초. 뭐 확률로 치면 백이 잡히거나 공격을 심하게 당할 가능성은 낮거든요. 네. 6. 근데 이렇게 되면 최정 선수도 뭔가 기회를 잡게 되죠. 아부. 아, 막아줍니다. 변상의 선수가 여기 뒀다는 거는 이바둑의 형세를 확실히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제 흙이 중앙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집 차이가 좀 나는 건가요? 그럴 것 같아요. 한번 딱 계산을 해보면 알 것 같은데 이렇게 되고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마지막 하나, 둘, 집이 한 45집도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네. 거의 반면 승부 느낌? 네, 반면 승부 느낌이에요. 덤은 도저히 안 나옵니다. 네. 지키는 정도로는 안 되겠고, 지금 최정 선수가 찔러서 물어봤는데, 이쪽 노림이 약간 있어요. 좀 여기 있을까요? 단수 치는 게 있는데 백이 이제 고지고대로 이걸 다 이어주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딱 젖혀서 네. 이거는 2점 잡자고 할 때 여기 먼저 딱 단수 치고 이거는 바로 역전이거든요. 그러나 여기를 단수 치는 순간 이미 자충이기 때문에 또는 여기서 있더라도 네. 따내면 그냥 막더라도 또 따로따로 그냥 떨어지는 한 집이 나서 살았죠. 쉽게. 그렇네요. 아, 이거는 좀 있겠네요. 수순이 여길 단수 치고 여기까지 단수 치고 네, 네. 이렇게 패로 버티는 거. 이거를 좀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패로 버티는 게 남아있군요. 그거밖에는 없네요. 흑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 그림이 나왔을 때도 여기 왜 이렇게 아쉽죠? 이게 선수인 것과 아닌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그림은 이렇게 두면 따내는 거는 그냥 살아버립니다. 이거는 흑이 얻은 것이 즉 중앙을 두텁게 해준 것보다 얻은 것이 별게 없어요. 네. 흑이 버티려면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패를 만들어서 버텨야 돼요. 아홉. 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선 이렇게 패가 나게 되겠죠? 패가 나서 백이 자체 패를 사용을 해갈 텐데 자체 패를 쓰는 과정에서도 여기 돌이 있는 것과 여기 돌이 없어서 백이 자체 패를 사용하면서 바깥으로 나가자는 패감이 있는 것과는 또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 수가 보면 볼수록 성급했네요. 네, 더 아까워지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근데 변화를 만들려면 여기밖에 없어요, 네. 일곱, 여덟. 변화는 만들어는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대마가 패에 걸렸죠. 그렇게 그랬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뒀으면 이건 좀 큰일 날 수도 있었겠네요. 네. 그랬을까요? 네, 이 노림이 있었기 때문에 최정 선수가 아주 날카롭게 찔러가면서 변화를 만들어냈는데 그러나 백이 응수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좀 문제예요. 왜냐하면 흑도 패감이 많지가 않아요. 여기 한 두세 개. 근데 백은 10초. 살자고 하는 게 다 자체 패감이거든요. 네. 셋, 중앙도 살자고 하는 게 다 자체 패감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 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패감을 쓰는 과정에서 네, 이런 거 먼저 이제 해주죠. 왜냐하면 이런 거 안 하면 백이
요 두 점 꼬리 떼주고 이렇게 달아날 수가 있으니까 먼저 하는데 이때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패가 됐을 때 팩감을 쓰는 과정에서 여기 돌이 있으면 사실 백의 팩감이 한정적인데 여기 돌이 없기 때문에 이 교환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이런 거 썼을 때 아주 고약합니다. 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네, 자체로도 지금 어떻게 봉쇄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만큼 이수가 확실히 좀 시기가 안 좋았네요. 중앙이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끝내기 때 두었으면 좋은 끝내기 수순이지만 네. 끝내기를 중앙 정리되기 전에 끝내기를 할 필요는 전혀 없었고 이게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 변화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그래서 이 교환을 해주는 야, 건가요? 근데 네, 지금 거의 올인으로 가는 거거든요. 최정 선수는 이것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청난 낙서잖아요. 네. 중앙으로 이제 집 짓는 건 포기했다. 2패로 모든 것을 그냥 승부를 걸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흙이 팩감이 몇 개쯤 나올까요? 그냥 악수 팩감 다 쓴다고 봤을 때 하나, 둘, 셋. 여기 그래도 완전 악수 팩감까지 쓰면 5개. 네. 둘, 다른 공간에도 넷, 이것도 팩감 나올까요? 되겠네요. 6, 7개까지. 일곱, 여섯, 여덟, 일곱. 여기도 팩감 중앙도 네, 8개. 8개. 그래도 제법 나오네요. 네, 이거는 팩감 안 됩니다. 2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흑의 팩감은 정말 최악의 악수까지 다 썼을 때 8개. 100은 살자고 하는 팩감이 1개, 2개, 3개. 일단 네. 3개가 자체 팩감이 되죠.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4개. 이렇게 끊어야 된다면 5, 6, 8개는 이상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여기를 찔러주는 팩감을 써야 되니까 7, 8, 한 10개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여덟, 그러니까 지금 그냥 바로 패를 들어가서 1대1로 팩감을 하나씩 써가는 진행이더라도 네. 흑의 팩감이 악수 팩감을 포함해도 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팩감을 더 찾아내야 한다는 건데요. 네, 그 와중에 이 팩감 연장책으로 하나 써놓은 것도 아쉽고요. 그렇네요. 또 좌하가 걸려 있는 패여서 큰 패로만 찾아봐야 할 텐데. 네, 이거는 그러니까 중앙도 엄청난 손해를 받고 네. 여기도 패를 지면은 열 몇 집 손해를 보는 패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곳 뜰차고 하는 건 안 받거든요. 이거는 뭐 흙이 많이 져요. 이런 팩감. 팩감 자체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악수 팩감밖에 없어요.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것도 100이 안 받았을 때 계산도 의문이긴 한데 다 받았다고 할 때 둘, 셋, 최대가 5개 나오고 6, 7, 흙은 딱 8패 같아요. 이거 8, 여기까지. 팩감 8개. 마지막 하나, 흙은 지금 여기 다 받아야 됩니다. 셋, 넷, 다섯, 네, 바로 사니까요. 네, 하나, 둘. 그리고 여기는 100이 좀 아낄 것 같아요. 이쪽부터 썼을 때 공배 차이도 있고 흙이 받기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제가 이렇게 쓴다고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정말 팩감 하나가 승부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그냥 악수지만 팩감 하나 엄청난 집으로는 손해지만 정말 팩감- 필요한 상황이라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은 그러니까 최정 선수가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는 냈는데 네. 백이 이쪽부터 팩감을 써갔을 때 팩감 공장 폐쇄가 안 돼요. 이거 정말 아쉽습니다.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이 버팀의 찬스가 찾아올 줄 미리 알았더라면 이거는 정말 천추의 한이네요. 여기를 미리 해둔 건 팩감으로도 그렇고 여기 선수 되는 거를 미리 없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만약 중앙의 선수가 됐더라면 네. 백이 그 둘, 중앙 부분 쓰는 팩감이 가능한 없죠, 이제. 건가요? 안 여기 되는 나가자고 건가요, 하면은 아예? 그냥 이것만 해버리면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이렇게 연결할 때 다시 끊어가면 이건 끊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가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안 했으면 백도 지금처럼 버티진 않았겠죠. 그랬을까요? 뭐 좀 몸을 사렸을 텐데 지금 최정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뭔가를 만들어냈지만 그 전에 악수교환이 발을 붙잡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차근차근 팩감을 써나갔을 때가 흑의 입장에서는 그 팩감은 근데 중앙부터 썼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차이가 있나요? 그렇게 받아줍니까? 여기를 두었을 때 이제 큰 차이 없다고 보나요? 이렇게 됐을 때 그냥 끊는 게 아니라 여기를 하나 나가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봐야 되거든요. 거의 큰 차이 없다고 보는 것 같네요. 이어주면 이건 정말 팩감이 백이 계속 나옵니다. 이쪽도 나오고 중앙 쪽도 나오고.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남은 팩감을 한번 살펴보죠. 악수 팩감까지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가 흑은 끝입니다. 아예 없어요. 그걸 제외하면. 백은 이제 흑이 먼저 팩감을 쓰고 따내는 흐름이라면 백은 하나, 마지막 하나, 둘, 둘, 셋, 넷, 셋, 다섯, 여섯. 넷. 여기 최소한 하나는 더 듣죠. 다섯. 조금 악수지만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쓰면 일곱, 여덟. 게다가 흑이 입팩감을 써준 상태라고 봐야 되니까 아홉. 9개는 최소한 나옵니다. 그러니까 흑의 팩감은 7개 남았고 네. 백은 조금 막수만 쓴다고 생각하면 9개까지는 나와요.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흑이 먼저 팩감을 쓰는 상황이라서 3개는 더 찾아야 네, 되는 지금 건가요? 패는 흑이 좀 어렵습니다. 팩감을 그냥 하나씩 써가는 흐름이라면 아홉. 이렇게 써도 많이 나올까요? 어떤 뜻이죠? 어떤 뜻일까요? 이건 굳이 지금 안 두고 팩감으로 썼어도 되는 거였거든요. 네. 다섯. 네, 일단 끊어가겠죠. 뭘 봤을까요? 변상현 이러면은 팩감은 덜 나올 것 선수가? 같거든요. 네, 변상현 선수가 뭘 봤을까요? 그냥 이러고 집으로 가겠다? 집으로 가도 집으로? 백이 네. 좋긴 하네요. 지금 계산을 해봐도. 근데 팩감 많은데 그냥 패를 양보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20초. 하나, 뭐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말이네요. 그냥 진짜 변화를 아예 그냥 그래서였군요. 변화 쪽을 안 가고 그냥 패를 했어도 백이 팩감이 넉넉했는데 아예 뭐 그런 거 골치 아플 필요 없이 그냥 집으로 가서 넉넉하게 이겼다라는 계산이고 계산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하변이 훨씬 클 것 같거든요. 이 자체만 보면 6, 8, 10 하변이 최소 25집이고요. 여기는 넷, 한 15집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30초. 하나, 단순 바꿔치기로는 흑이 한 10집 정도 득을 받겠지만 다섯, 그 사이에 중앙이 지금 흑이 일곱, 초토화가 됐고요. 여덟, 아홉. 백이 선수를 잡고 있죠. 네. 이런 큰 자리, 열 몇 집 자리를 백이 선수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부분 바꿔치기가 아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백이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앙 잽까지 들어왔어요. 이거 괴롭네요. 막아서 받으면 막으면 이거 바로 순합니다. 이렇게 살짝 나가서 바로 수가 나네요. 이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끊으면
마지막 자충이거든요. 하나, 아, 네. 셋, 그러니까 이런 곳도 이어서 받아야 된다면 또는 여섯, 뭐 이쪽을 이어서 받아야 된다면 여덟, 여기 뚫리면 또 받아야 되거든요. 뭐 이런 곳 가면 볏집은 늘어나고 이제는 중앙이 뭐 집을 내는 게 아니라 열분들 수습하기 바쁜 네 그런 그 정도인가요? 여기 뭐 집을 낼 생각은 하지 말아야죠. 이런 낙수도 돼 있고 막아서 뭐 내 집이다 할 수 없을까요? 중앙에? 여기 와 있는 상에서 이제 막으면 여기 당장 끊을 수도 있고 뭐 사이드 스텝으로 들어와도 네. 30초. 이거 뭐 거의 집 안 나고 둘, 네 흑돌이 엷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지금은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둬도 반면으로도 백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네. 오히려 바꿔치기를 통해서 뭐 백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뭐 득봤을지도 모르겠어요. 30초. 하나, 변상현 선수도 그냥 패를 근데 패감이 많은데 패를 안 하고 그냥 양보를 하네요. 네, 여섯, 허세 판단이 일곱, 여덟, 아홉, 아, 네. 중앙으로 갑니다. 중앙으로 갑니다. 이래도 차이가 나는 네, 건가요? 왜냐하면 여기도 엄청나게 크고 두텁기는 하지만 네. 중앙 가능성 아예 없애놓고 여기만큼이나 여기도 크거든요. 아. 네, 여기도 크거든요. 우변만큼이나. 최정 선수는 개인적으로 약간 숙제가 마지막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정 선수를 상대하는 기사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자주 도오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네요. 네. 상대가 안 싸워주고 장기전 그리고 좀 집바둑 양상으로 두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좀 마련하는 게 최정 선수의 숙제겠습니다. 변상희 선수마저도 지금 오늘 이런 작전으로 거의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치열한 변상희 선수도 최정 선수에게는 30초. 이게 딱 먹힌다는 걸 둘, 몇 번 봤기 때문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거기도 선수죠. 뭐 절대 선수라기보다는 그냥 바로 나오고 끊어도 수가 납니다. 네, 패 정도는 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 되는 네, 건가요? 여기를 또 받아야 되니까 뭐 어떻게 받던 간에 이렇게 두고 막으면 이제 거의 뭐 잔끝내기, 끝내기로 들어갈 텐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까 유도로 비유를 해주셨는데 최정 선수가 옥깃을 잡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상대의 무게가 상당했어요. 네, 넘어뜨리지를 못했습니다. 뭐 앞서 최정 선수 잠시 시합 전에 봤던 것처럼 오늘 컨디션도 최상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셋, 넷, 다섯, 또 얘기해 주신 대로 또 숙제가 남겨졌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소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자, 변상일 선수 평소와는 다른 컨셉으로 우세함을 계속 지켜나갑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과 셀트리온의 준 플레이오프 2차전입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셀트리온과 포스코 케미칼의 준 플레이오프 2차전이고요. 최정 선수가 계속 두어가고 있기는 한데요. 네, 지금 정말 안전한 길만 찾아가네요.
여기 하나 젖혀두고 좌상귀 큰 곳을 차지하니까 중앙 쪽 경계선을 넓혔고 네. 백이 한 칸 뛰어 들어간 상황입니다. 사실 자신의 기본 성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고 둔다는 것만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변상일 선수가요. 네. 둘, 변상일 선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정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네, 뭐 건가요? 거의 반면으로 비슷한 느낌. 게다가 집으로도 그런데 지금 네, 이런 곳을 흙이 두어가고 있는 게 중앙을 별로 안 셌을 때도 덤이 지금 부담인데 이런 곳 백이 여기나 여기 두는 순간 여기 한 또 열쯤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런 곳 받아서는 반면으로도 장담 못하는 정도의 형세라서 네. 그래서 지금 이쪽을 두고는 있지만 이게 또 중앙으로 봤을 때는 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흙의 경계선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네, 딱 반면으로 네, 그 정도 느낌이에요. 지금 혹시 끊는 건 안 될까요? 여기요. 이거는 그냥 젖히고 이어서 아, 네, 안 되겠네요. 네. 마지막,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다음 선수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지금 조한승 선수, 한상훈 선수가 우선은 그 리거로서는 남아 있고 이호승 선수도 리그에 이제 자주 모습을 보였지만 네. 오늘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세 선수 정도 몸을 풀고 있겠죠. 그리고 또 이 1, 2, 3국의 결과 스코어가 또 어떻게 되느냐, 1대2냐, 2대1이냐에 네. 따라서도 다를 것 같아요. 1대2면 뭐 뒤를 생각할 것 없이 사실은 뭐 빨리 불을 꺼야 되니까 강한 쪽 선수가 나올 뭐 가능성이 크겠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차이가 제법 나기 때문에 마무리 짓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건가요? 네, 뭐 미세한 차이는 아니라서 지금 변상현 선수가 아마도 계속 그냥 두텁게 좀 변화를 줄이면서 마무리를 해나갈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집 차이는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승부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곳을 흙이 따내는 것도 나중에 여기를 두고 조여 붙여서 또 이쪽을 이제 나중에 또 하나, 갈수하게 하겠다 이런 네. 생각이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변상현 선수가 아마 최대한 안전하게 마무리를 할 걸로 보이고요.
사실 그러니까 중앙 저침수 같은 것도 집으로만 놓고 보면 우변 나랬지 하나 붙여서 두는 게 더 컸겠지만 거의 계속 변수를 줄여가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승리가 목전에 있다라고 생각된 시점부터는 네, 뭐 변상현 선수가 그냥 안전 운전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먼저 젖혀서 처리하네요. 자, 막으면 막으면 이제 이쪽 끝낼 수는 있지만 이 두 점 지금 끊어 잡는 것은 생각보다 크진 않고요. 그런가요? 이게 두 점 잡은 게 한 대여섯 집이겠지만 백이 여기에 하나, 두, 세 집이 나면서 갈수를 안 해도 되는 게 사실 백도 뿌듯합니다. 그래서 네. 흑은 옥집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이런 식으로 해서 둘, 셋, 패를 버티면서 이 패를 아예 굴복시켜 버리겠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안전제일로 가죠. 네, 안전제일로 갑니다. 지금 이 자체로 흑이 하나 늘어두는 교환만 하면 다 옥집이 된 걸까요? 하나 이렇게 하고 또 둬야죠. 끊는 수까지 와야죠. 끊는 수까지 음. 오면 이제 옥집입니다. 오늘 변상희 선수의 운석을 보면 변화를 구해도 나쁘지 않은 장면에서 타협이어도 나쁘지 않으면 거의 타협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초반에- 한 번 화내는 줄 알았는데요. 둘, 초반에 이제 빵 따냄을 한 이후에 운석은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빵 따낸 다음에 계속 몰아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몰아칠 수 있는 흐름이고 몰아쳐도 아주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찌 보면 좀 밋밋하게 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우세를 잡아 나갔고 나중에 흑의 이 승부수 패가 난 상황에서도 패감을 계산해서 그냥 패감을 하나씩 써가면 패감이 여유 있게 한 3개 정도는 두세 개 많은데 네. 거기서도 그냥 모르겠다. 뭐 패감 내가 못 본 패감도 있을 수 있고 그냥 패를 해소해서 변화 없이 우세하니까 그 길로 또 선택을 하고 그 이후에도 그냥 두텀 위주로 변화를 안 주는 쪽으로만 가서 계속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뭐 변상일 선수도 4일 연속 이 3국 속기대국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박건우, 이창석 선수에 비하면 힘들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속기대국과 장구대국 차이가 많이 나고 박건우 선수 체력 괜찮나요? 아. 뭐 팀에서 뭐 좋은 보약이라도 하나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4일 연속 네. 지금 2시간짜리 대국인데 가끔 이제 세계대회 예선을 하면 2시간짜리 혹은 3시간짜리 대국을 그렇게 연달아서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한 이틀 연속만 둬도 엄청나게 피곤해지거든요. 네. 이제 집에 들어가면 정말 아무것도 쓰러지더라고요. 네, 아무것도 못 하고, 네, 잘 아시겠죠. 네. 네. 원성진 선수도 그럴 것 같고 이제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거의 시체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데 박건우 선수는 아직은 그럴 나이는 아니고 이제 20대 초반이다 보니까 네. 그래도 체력적으로 꽤 부담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두 시간 대국을 4일 연속 둔다는 건 박건우 선수라고 하더라도 좀 피로감이 느껴질 것 같기는 한데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뭐 어제 이창석 선수 같은 경우는 체력적인 부담은 생각보다 안 가는 것 같고 그냥 평소처럼
잘 쉬고 밥 잘 먹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커요. 사실 만약에 우선 네 보시죠. 이수는 좀 여기 왜 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지금 선수가 안 된다면 이상합니다. 여기 넣은 것보다도 확실히 못하고 선수, 네, 안 되는군요. 여기를 지금 이렇게 두고 해도 이게 지금 확실한 선수인지 의문이죠. 이렇게 끊어버릴 수도 있으면 30초. 뭐, 하나, 놓고 따내게 하는 것도 셋, 별게 없을까요? 다섯, 여기 뭐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우선 흙이 여기를 먼저 젖히면서 여기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받아야 되는 걸까요? 받으면 이렇게 받으면 안전하긴 하지만 집으로 좀 당했고요 이미. 변상현 선수가 여기 단수 칠 이유는 전혀 없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던 거는 만약에 3일 연속 졌는데 4일째 둬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생각하기도 싫거든요. 생각만 해도. 근데 계속 이기는 흐름이면 이게 힘든 것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계속 이기고 마음이 기쁘고 내가 또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상황에서의 둘, 4일 연속 대국이면 네. 버틸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여섯, 일곱, 이제 여덟, 다 끝나고 나야 긴장이 풀리고 좀 네.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길 뒀어요. 자, 이거 뭐 받지를 않았는데요. 없습니까? 우선은 한번 들어가 보고 싶네요. 여길 들어가고 이렇게 두는 건 유명한 사활 권리죠. 이거는 잡힙니다. 네. 시중 가서 들어가고 막았을 때 여기 패만 마지막. 패라도 낼 수 있으면 그래도 뭔가 만들 수 있을 텐데 넷, 뭐가 다섯, 없습니까? 여섯, 여기 받아야 돼요. 두는데요. 여기가 뭐가 없으면 근데 집으로는 이미 지금 이 정도로 뭐 집으로는 이미 미세한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뭐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고 시중 가더라도 네. 이거는 붙이는 게 아니라 따내놓고 이렇게 집을 내기 때문에 패가 안 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받아둡니다. 안전하게 지켜둡니다. 혹시 못 본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를 두고 이런 곳 이제 붙이는 수 혹시 뭐 이런 게 있을까봐 막으면 딱 걸리거든요. 먹여치고 이렇게 둬서 이건 그냥 패도 안 나고 잡히는데 네. 백이 잘 응수하면 사실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변상현 선수 지금 뭐 부자 몸조심 큰일만 안 나면 이겼다라는 이야기고 네 정확한 계산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임정 각오로 뭐 좋은 바둑 내용을 남기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기사들이 많았는데 오늘 변상일 선수는 확실히 이기는 게 목표고요. 네 이기는 바둑 철저하게 이기기만 하면 된다. 네. 근데 뭐 틀린 건 아니죠. 네. 최정 선수 상대로 어떤 식으로 두는 게 가장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걸 정확하게 하나, 제대로 이제 셋, 준비를 해서 그대로 두어서 지금 여섯, 일곱,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홉. 최정 선수의 이 치중수는 좋은 응수타진이에요. 이렇게 받았으면은 선수로 끝내기가 되고 지금 여기를 두었기 때문에 백이 버틴 거죠. 대신 여기를 두는 순간 이수가 선수가 됩니다. 굴복을 시키면 여기 젖혀 있는 수를 흙이 선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수를 선수를 했기 때문에 이수가 없으면은 아예 안 되는 수라서 이수는 아주 좋은 응수타진이에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쪽이 뭔가 뭐 당장은 모르지만 수가 날 것 같기도 하고 맛이 워낙 나빠서 받아두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서 변상희 선수가 이것까지 둘까요? 그러니까 단수 치면 그냥 늘어서 정리인데 이렇게 그냥 끝내기로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괴롭힐 수도 있어요. 뭐 정말 최대한 마지막 한 집까지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둘 때 게 안 느는 거는 되나요? 이쪽으로 찌르거든요. 아. 이거는 네, 이게 천지대패가 나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네. 아, 변화는 싫어요. 변상희 선수가 이기기만 하면 된다. 아, 그래도 땁니까? 그래도 따네요. 들어오라는 얘기인가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은 단수 자리가 여기요? 여기 뭐 굳이 별로 안 안 클까요? 치고 그냥 다른 곳 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나가놓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집을 피해서 다 집을 만든다는 의미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아니면 뭐 이런 곳 뛰어 들어간다든지 이런 곳 마지막 민다든지 하나, 그냥 둘, 끝내기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그렇게 끝내기를 할 수도 있네요. 이렇게 두어서 여기 막는 수가 선수니까 흙으로 하여금 여기 공배를 연결하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 지금 이어지고 있는 장고바둑 두 판은 수순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아직 초반 갓 넘어간 정도의 느낌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그 두 판도 크게 싸우는 형태보다는 서로 좀 갖춰져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둘, 오늘 뭐 넷, 변상희 선수도 그렇고 여섯, 그리고 박건우 선수와 이창석 선수 아홉. 기풍도 그렇게 전투를 즐겨하는 스타일보다는 좀 차분하게 두면서 뒤를 이제 노리는 스타일이고요. 확실히 오늘 변상희 선수는 평소와는 좀 달랐습니다. 정말 아까 이야기해 주신 대로 이기는 바둑을 추구하는 느낌이랄까요. 평소에는 좀 더 저돌적이고
일반적인 치열하다라는 감각에서 한 2단계 더 치열한 수를 두는 변상희 선수인데 네. 오늘은 치열하다라는 수에서 한 2단계 아래쪽 수들을 좀 네, 선택해가면서 둔 느낌? 다섯, 방금 네,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과 같이 이제 끊었을 겹칠 때도 수 있다 네, 하셨는데요. 있는 거고요. 백도 이렇게 교환을 해두려고 하는 거예요. 아, 네, 이렇게 흙으로 하여금 빨리 여기를 교환을 해달라. 그러니까 아예 그냥 패로 버텨버리네요. 교환을 해주고 싶지가 않은 거군요. 네, 그러니까 모양을 정리시켜주고 싶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물러나게 만든 다음에 또 이쪽으로 젖혀 있고 싶은 거거든요. 만약에 흙이 아까 있고 나서 이수를 선수로 해서 이제 진행을 했으면 백이 여길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젖혀 있는 수가 후수죠. 지금 흙은 백으로 하여금 이렇게 두고 이렇게 물러나라. 그러면 내가 여기도 젖혀 있겠다라는 뜻인데, 자, 팩감이 어떻게 될까요? 팩감. 마지막 하나, 사실은 백이 둘, 지금도 마찬가지로 따낼 때 다섯, 여기 그냥 단수 쳐버리고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일곱, 여덟, 아, 아홉, 그럼 흙이 한 점을 잡았다고 봤을 때는 있는 것만큼 득이 된 건가요? 여기를 두었을 때요. 네. 여기 두었을 때는 이 패를 흙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으면은 집으로는 득입니다. 확실히.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굴복을 시켰고 여기까지 젖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쪽에서는 패를 통해서 좀 득을 받고 여기도 따내는 게 아니라 아마 다른 큰 곳을 두면서 계속 버틸 거예요. 좀 차이는 뭐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변상희 선수가 그냥 굳이 이 패를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이 패를 팩감을 쓰는 게 아니라 계속 다 물러서고 있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반기는 쪽에 있다면 아무래도 한국물가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한국물가정보가 지금 포스트 시즌에 올라온 팀들에게 다 이전 전승인데 유일하게 셀트리온에게 이전 전패예요. 그렇습니까? 그 강하다는 한국물가정보를 상대로 전후 반기 모두 승리를 거뒀죠. 우승 공약에서도 이제 셀트리온이 우승을 하면 최정 선수가 아이유의 3단 고음을 보여준다고 고음. 했었는데 네. 이에 맞대응해서 한국물가정보는 우승을 하면 7단 고음을 선보이겠다라는 네. 공약을 선보였거든요. 그거 별로 듣고 싶은 생각이 좀 없는데요. 네. 자, 포스코 케미칼은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어렵게 이제 시켜만 주시면 다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물가정부 원정진 감독의 노래를 언제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7단 고음을 듣고 싶은 느낌은 아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저는 들어본 적은 없지만 왠지. 네, 왠지. 일단 만약 포스코 케미칼을 응원하는 팬분들이 계신다면 포스코 케미칼이 우승했을 때 이런 공약 한번 보고 싶다라는 게 있으신 분들께서는
바둑TV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최대한 전달을 이끌어내보도록 해서, 하죠. 팬분들이 원하시면 해야죠. 해야죠. 네. 변상일 선수가 다 못한다고 철벽 방어를 했으나 자, 못해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최정 선수가 계속 버텨가는 그림이기는 한데 쫓아가고는 있을까요? 아니 뭐 쫓아가더라도 가시권에 들어온다거나 미세하게 맞는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죠. 지금 뭐 흙이 여기 큰 자리를 두고 버티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여길 따내고 두었더라면은 역시 반면으로도 이제 뭐 이길까 말까. 네. 지금 이 패를 이기더라도 사실은 거의 백이 두수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승부는 변상희 선수의 철벽 방어에 뭐 최정 선수가 버티고는 있지만 네. 역전이라든지 미세하게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뭐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내일 경기까지 기대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이제 상대 팀의 주장의 체력을 다 빼앗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최선을 있겠네요. 다해봐야겠죠. 네, 지금도 이제 패 안 하죠. 그냥 여기 막아서 따내면 여기 또 안 보이던 집이 뭐 쏠쏠하게 늘어나거든요. 몇 집이 납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10집 가까이 났어요, 여기가.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네. 너는 지속하지 못하고요. 어느 부분 얘기할까요? 좌변 쪽 빵 따냄 준 게 가장 저는 큰 실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 쪽을 둘 때는 이미 좀 형세가 안 좋은 상황에서 버티는 흐름인 거고 형세를 좀 좋지 않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은 좌변 빵 따냄을 준 거예요. 빵 따냄을 주면서는 중앙에서 쌓았던 두터움이 그냥 소멸되고 백이 두기 편한 흐름이 됐기 때문에요. 중앙을 좀 아쉬워하네요. 포스코 케미칼 주장 변상일 선수가 최정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요. 좀 힘을 못 써봤는데 상대가 맞춤 전략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최정 선수는 거기에 대한 좀 대응하는 방법을 좀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간 변상일 선수. 자, 이렇게 준 플레이오프 2차전 선취점을 가져가는 팀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과연 1국과 2국 장고대국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잠시 후 2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